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정혜연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그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월 초부터 그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가 한때 대주주로 있던 신라젠 관련해 자신의 비리를 캐기 위해 공모했고, 여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깊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른바 검언유착의 피해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맞는 주장일지 정말 장기간 우리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취재하느라고 애쓰고 있는 최우석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또 유시민 이사장과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통상 저희 VIK라고 할게요. 이번에도 또 기사를 썼네요. 네, 뭐 유시민 이사장한테 어떤 그 개인적인 감정이 있거나 그래서 기사를 계속 쓰는 건 아니고, 그 유시민 이사장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 뵀을 때 아마 유시민 이사장이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틱틱 쏘고 뭐 막말로 말해서 성격이 안 좋아 보일 수는 있어도 틀린 말을,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잘 안 하셨던 걸로 저는 몇 년 전입니다.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기억을 하는데, 요즘에 이 VIP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해서 자꾸 이렇게 취재를 하게 됩니다. 요번에 제가 기사를 어떤 내용을 썼냐면, 그 VIK죠. 2015년 5월 27일 발행한 사보 성격의 회사 홍보지를 제가 입수를 했는데요. 그 홍보지를 보면 유시민 이사장이 6월 18일, 그러니까 2015년 6월 18일 자기네들 VIK 본사 5층 세미나실에서 그 유시민의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제목의 글쓰기 특강을 한다는 소식을 신문 밑에 광고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 내용을 자세히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란 거죠. 이 광고를 계속 보면 이 강연의 대상이 VIK 투자 고객과 그 고객 자녀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투자 사기 혐의로 실형을 달고 있는 살고 있죠. 이철 전 대표 이끌었던 그 VIK.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고객과 심지어는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글쓰기 강의를 했다, 이 소린가요? 그러니까 원래 그간에는 이거를 뭐 제가 몇 달 전에도 보도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유시민 이사장이 그냥 VIK 사무실에서 그냥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글쓰기 강연을 하는 것으로만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저도 알고 있었고요. 근데 이 VIK가 발행한 사보를 보니까 이 고객과 고객 자녀를 대상으로 이제 그 강연회를 열었다고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정 선배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신뢰성이 있는 인물이잖아요. 어떤 특정 조직에서는 굉장히 신뢰를 얻고 있는 인물인데, 이분이 고객과 투자회사의 고객과 고객 자녀를 대상으로 강연을 한다. 그 강연이 이 회사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이 고객이랑 그 고객 자녀들은 이 회사에 대한 뭐 믿음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와, 유시민 이사장이 와서 우리한테 이런 글쓰기 강의를 해줄 정도로 이 VIK는 우리가 투자해도 괜찮은 건실한 회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2015년이면 사실 벌써 유시민 이사장이 인지도가 상당히 높던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모르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 어쨌거나 누가 특강을 오는데 거물이 와요. 근데 저한테도 또 특히 이제 글 잘 쓴다고 알려진 거물, 저뿐만 아니라 제 애한테도 이제 뭐 글 쓰는 방법 어떻게 쓸 것인가 가르쳐주고, 그러면 이 회사 뭐 대단하다, 뭐 좀 굉장히 좀 유시민 정도 데려올 정도면 좀 신뢰도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당연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유시민 이사장은 이렇게 이런 사실을 좀 알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자기가 VIK의 고객과 고객 자녀를 대상으로 강연을 했는지는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몰랐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연을 주최한 유시민 광장이라고 유시민 이사장의 팬클럽인데요. 여기서 자체 제작한 홍보물에는 강연 대상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숨기려고 한 건지, 강연 대상이 일반 국민이니까 그냥 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와 있지가 않아요. 아마 유시민 이사장이 VIK에서 발행한 이 사보를 보지 못했다면 그 팬클럽에서 만든 그 뭐 홍보 자료는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강연 대상이 나와 있지 않았으니까 몰랐을 수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주목하는 건 그겁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한창 VIK 사건이 이제 검언유착이다 뭐다 이렇게 커지고 하니까 지난 4월 3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이철 전 대표, VIK 전 대표입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날에 같이 당도 했고 제가 가보니까 같이 당 활동하다가 정치를 그만둔 친구들을 채용도 많이 했고 저는 굉장히 기특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네. 중략. 관계가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는 아니지만 공적 활동 속에서 만난 관계인데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는 관계에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유시민 이사장은 이철 전 대표를 굉장히 기특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후배가 후배인지 뭐 선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연 좀 부탁하는데 네, 기특하게 생각하는 존재가 네. 자기의 회사의 고객과 고객 자녀를 위해서 그냥 글쓰기 강연을 해달라라고 네. 얘기를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를 그냥 깊게 생각을 안 하고 네. 그냥 유시민 이사장이 받아들였을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철 씨가 그 유시민 이사장을 이용했든지 네. 아니면은 뭐 알고 있는데도 유시민 씨가 갔든지 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시민 이사장이 이걸 알고 있었다면 사실 이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까지도 몰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현 검찰과 현 법원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자의 제 개인적인 생각 그렇습니다. 예. 그 최 기자 기사에 따르면 그 VIK의 불법을 네. 최초로 이제 금융위원회죠. 네. 제보한 김모 씨에 따르면 네. 유 이사장은 측근으로부터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듣고 펄쩍 뛰었다라는 내용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펄쩍 뛰었다는 게 2015년 전이었다면 네. 이걸 알면서 간 거죠. 그렇죠. 알면서 간 거, 그렇죠. 알면서 강연을 한 거죠. 도와주려고. 네. 그런데 뭐 그게 그 이후면은 또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뭐 이게 있습니다. 그 이제 VIK의 불법을 최초로 금융위원회에 제보한 김 씨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금융감독원에 제보를 할 당시에 네. VIK에서 여러 사람 불러 강연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 불려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강연에 나섰죠. 강연자로. 네. 그러니까 VIK가 뭐 이상한 기업인지 모르고, 산업인지 뭔지 예. 모르고. 이 강연자로 나선 분들이 이제 친노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네. 분들, 친노로 유명하고 친문, 요번에 문재인 정권에서도 핵심 요직을 네. 담당했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제 지인이 유시민 이사장도 강연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기가 아이고 네, 정신 김모 나갔네. 씨가. 예. 네. 이용당할 텐데 어떡하냐 라고 지인한테 이제 하소연하니까 그 지인이 안 그래도 네. 내가 유 이사장한테 말을 하니 네. 유 이사장이 이놈들한테 내가 이용당했다 하면서 음. 펄쩍 뛰더군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말이 맞으려면 김 씨한테 얘기했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김 씨의 네, 지인. 네. 이 지인의 말이 우선 맞아야 하고 네.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이 지인이 또 유시민 이사장한테 직접 얘기한 게 아닙니다. 네. 이 지인이 유시민 이사장과 친한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친한 사람이 이 지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두 번을 걸쳤기 때문에 그 지인이 실제 이 지인의 지인이 유시민 이사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지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하는 거고 하니까 이제 맞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유시민 이사장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런 겁니다. 좀 뭐 복잡한데 이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네. 유시민 이사장이 네. 2015년에 네. 이제 이 VIK 가서 네. 특강을 했다. 네, 특강을 했는데 네. 그게 그러니까 대상이 대상. 고객과 고객 자녀일 가능성이 엄청 크다. 그 얘기인즉슨 고객들이 네. 그냥 암묵적으로 유시민이라는 딱 이름과 얼굴을 보고 네. 특강에 나온 그 회사 자체에 대해 신뢰를 엄청나게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네, 라는 그렇죠. 것이죠. 네, 자, 정말 그 투자자들이 그 VIK에 거액을 투자하잖아요. 네. 사실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지금이야 알려졌지만 뭐 네. 이렇게 정말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는 투자 회사인데 네, 이렇게 돈을 투자할 때 아무래도 유시민이라는 세 글자, 네. 이 이름, 얼굴 엄청나게 작용을 했겠죠. 일반 사람들한테도 엄청났겠지만 제가 이제 취재를 좀 해보니까 이제 이철 전 대표는 이제 VIK를 설립을 하면서 이제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습니까? 그 모집책에 과거 함께 활동했던 국참당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을 다수 기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민참여당이죠. 근데 여기 국민참여당이 노무현 정신 계승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분들이 친노 성향이 강하다고 네.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모집책에 기용이 됐단 말이죠. 네. 친노 성향의 모집책이 기용이 돼서 사람 투자자를 끌어와야 되는데 처음에는 뭐 보험회사도 그렇고 어떤 뭐 제가 뭐 저희 월간 조선을 좀 봐달라고 할 때도 네네. 그렇고 지인한테 먼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인은 성격이 비슷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뭐 네네네. 비슷한 사람들끼리 네네. 모이니까. 그러면 이 친노 성향의 투자자들이 모집한 인원들은 친노일 가능성이 높죠. 네. 그리고 친노도 실제 많고. 네.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 중에 어느 정도는 친노 성향인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유시민 이사장이 누굽니까? 노무현 근데-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을 자처한 분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친노 색깔이 강한 그렇죠. 분이에요. 이분이 그 회사에 직접 와서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식에 대해서 그 강연을 했다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가졌겠습니까? 여기에 100원을 투자하면 최소한 이득, 뭐 불이익은 안 보겠다. 아, 이 100원 투자한 걸로 내가 뭐 1000원은 벌 수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예.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유시민 이사장이 저는 7천억 사기 그게 결과론적으로는 도우미가 됐다. 도우미가 된 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도우미가 된 분이 지금 뭐 좀 사과를 하기는커녕 네. 자기가 지금 오히려 당했다 네. 음모론을 네.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2016년부터 7천억 원대 다단계 금융사기 범죄인 VIK의 비리를 파헤쳐온 행동하는 법조인 그 검사 출신의 이민석 변호사가 지난 4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등 이거는 괄호치고요. 내로라 하는 인사들이 사기업체 홍보에 활용됐다. 그럼에도 그들 중에 뒤늦게라도 그런 사기꾼과 알고 지낸 걸 후회한다.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래서 괘씸하다는 거다. 피해자들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을 이렇게 진짜 울리고 진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는데 네. 어쨌거나 거론됐다는 것만으로도 네. 국민으로서 좀 굉장히 고개를 숙여야 할 상황인데 네. 오히려 이렇게 각종 설을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가해자일 수도 있는데 네.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코스프레라고 네. 요즘 말로 하잖아요. 네. 네. 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많이 취재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